매일 달걀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할 것입니다. 때때로 달걀 모양과 닮았다는 농담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 매일 달걀을 먹는 습관은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과학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매일 달걀 섭취가 건강에 유익한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다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최근 달걀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일 먹기 부담스러워졌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달걀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섭취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걀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돕는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질병 관리에서 본질적인 측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다른 식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섭취한 뒤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질병 자체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겠죠.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비만율이나 지질 이상증 비율에 변화가 없다면 과학적 정보 수집의 핵심은 질병이 실제로 억제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단일식품도 질병을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달걀이 품고 있는 영양 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진 특정 질병 예방 및 관련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달걀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달걀은 여러 영양소가 집약된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걀은 크게 노른자와 흰자로 구성되는데 각 부분의 영양소는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노른자와 흰자 모두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완전 영양식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 스코어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필요량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달걀은 이 스코어가 100을 넘어섭니다.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초과하는 식품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의미이며 달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달걀은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성인 남성 60g, 여성 50g인 하루 단백질 권장량에 달걀 1개, 약 6g는 1, 10을 채워줍니다. 지방도 약 6g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방에는 건강에 이로운 여러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달걀에 함유된 지방산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메가-3 지방산인 도코사 헥사엔산 DHA도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높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올레산 또한 지방산의 한 종류로 달걀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달걀은 다양한 지방산, 특히 필수 지방산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지방이지만 부족할 경우 여러 증상이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리놀레산 등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 모두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또한 풍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타민C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량 원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연, 구리, 철, 망간, 셀레늄 등이 달걀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달걀 한 개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풍부하여 몸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시틴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D는 노른자에 주로 함유된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최근 다양한 질병 예방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감염병이나 악성 종양, 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뼈 건강을 지키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달걀에는 칼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아연과 철분도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대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는 소량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음식입니다. 달걀의 진정한 가치가 이제 명확해지셨습니까? 다음으로 달걀이 질병 예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달걀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최신 연구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흰자를 활용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달걀 흰자를 섭취한 그룹은 두부나 가공치즈 섭취군보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도 비교 대상보다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사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자료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일부 식품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다룬 다른 식품들 중에는 그러한 효과가 입증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달걀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대사질환을 예방한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미미합니다. 무엇보다 지방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특정 연령까지는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연령 이후부터는 살이 찌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전에는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했는데 암과 같은 질병이 진행되면 오히려 체중이 줄어들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소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근육 감소를 막아 체중 유지에 힘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럴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육에 적절한 부하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대사 저하가 발생하기 쉬운데 근육량이 줄면 대사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낙상, 외상, 특정 질환 등 다양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달걀이 이러한 질병을 확실히 예방한다는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편 달걀 섭취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이나 뇌 관련 질환을 증가시킬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매일 달걀을 먹는다고 해서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식단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과도한 섭취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식단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양 자체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범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기 위해 단순히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생활습관, 운동, 식단 전반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기 위해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식품만 고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대사 문제이며 식단에서의 과잉 섭취가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제한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려 칼로리를 보충하는 식단에서도 관찰됩니다. 일본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7년 연구에서는 매일 달걀을 섭취하는 그룹과 주 1에서 2회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질병이며 막히면 심근경색을 유발하지만 질환 자체의 위험과는 다릅니다.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들도 많습니다. 달걀에 대한 연구는 실로 방대하며 저도 일부 찾아보니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물론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연구들을 수집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이나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달걀의 영향은 매일 달걀 1개를 섭취하더라도 뇌졸중이나 혈관 막힘과 같은 뇌졸중의 위험이 명확히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섭취가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2016년에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루 한 개였지만 하루 4개 섭취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4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다른 연구들에서는 당뇨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발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달걀이 내장 질환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증거입니다. 반면 달걀 섭취가 내장 질환보다 더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달걀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D 공급으로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병에도 부정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제아잔틴과 루테인입니다. 제아잔틴과 루테인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이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눈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 나이 관련 암과 질환에 이로울 수 있다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눈 속 황반이 변성되는 질환으로 매우 까다로운 질병이지만 달걀 등의 식품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달걀 섭취만으로 모든 암과 질환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눈 건강이 중요하므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암과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이는 제아잔틴, 루테인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과도한 산화는 많은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활성산소는 암, 전신염증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산화를 유발하지만 눈 건강에 대한 항산화 효과는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눈 건강에 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령 관련 눈질환 연구그룹은 아마도 AREDS라고 불릴 것입니다. AREDS 연구는 특정 영양소 조합이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나 이는 달걀이나 루테인, 제아잔틴의 과다 섭취가 아닌 적정량 섭취로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양제 섭취는 신중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충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량의 베타카로틴은 달걀 속 루테인, 제아잔틴과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어 눈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연구에서도 제아잔틴과 루테인 섭취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달걀과 질병 예방 간의 관계에서는 콜린과의 연관성도 지적됩니다. 달걀의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며 이는 기억과 인지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달걀과 치매의 관계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작동성 신경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아세틸콜린은 뇌의 핵심 물질 공급원입니다. 달걀에 콜린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걀 섭취가 치매를 직접 예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없지만 함유 성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단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균형과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바람처럼 달걀의 경우 적정량이 중요하며 적어도 하루 5개까지는 권장됩니다. 달걀 또한 마찬가지로 적정량 섭취가 식단의 핵심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양한 식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안 맞아서 안 먹었다거나 안 맞아서 중단했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올바른 접근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식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음식 섭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에 관해 말하자면 30일 동안 매일 달걀 3개를 먹는 것은 상당한 양입니다. 그렇게 섭취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에 반응하는 유형, 즉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달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응자는 장기적으로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물론 나쁜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기 쉬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섭취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더욱이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기 쉬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달걀을 먹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면 해당 체질이 없는 이들은 하루 5개 내외 섭취는 무방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방치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식단 조언을 줄 것입니다. 적정량을 섭취하고 맞지 않으면 중단하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여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달걀 1개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여러분도 달걀을 좋아하는 이유, 달걀로 시도해본 요리, 섭취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제공에 힘쓸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